글로벌 사모펀드 운영사인 EQT 파트너스가 SK쉴더스의 인수금융, 리파이낸싱을 추진 중입니다. 오는 9월까지 완료하면 돼 시간은 넉넉하지만 규모가 무려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제적으로 자금 조달에 나선 상황으로 현재는 분석되고 있습니다. (4월) 반도체 수출액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전 9시 42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1.08% 올라서면서 55,90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진 맥트리스가 장 초반 2%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15분 현재 진 맥트리스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2.75% 올라섰고요. 임상시험 계획 승인 소식에 2%의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장, 마감 시장 함께하면서요. 시장에 관한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지수는 급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 만큼 오늘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0.08%가량 상승하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시작에서 마이너스 0.4% 하락세 나타내면서 두 지수의 엇갈린 양상들 보여주곤 있지만 전반적인 수급 자체가 많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시장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 수급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도 매도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 시장에서 4월 달 들어서만 9조 원 넘게 매도 물량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개인만 나홀로 매수하는 시장입니다. 2,325억 원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코스닥 수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양상들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관 쪽의 코스닥 지수에서 더 많은 매도 양상을 보여주고요. 개인들의 수급은 대부분 여러 가지 테마주들에 몰려오면서요. 종목적으로는 급등락 나타내는 기업들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수적으로는 역시나 수급, 유가증권 시장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저희와 함께 다양한 전략들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 쇼쇼쇼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찬 시간 만들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CTV의 황민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또 처음 뵙게 되는데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 부분도 좀 짚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쉬어가는 장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역시 최근에 반등이 좀 많이 나왔었죠. 미국 증시 여전히 좀 하락 중이고요. 거기다가 미국이 지난 금요일에 쉬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제 선물 지수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S&P 선물 지수가 지금 하락 중이라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이 되면서 미국의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테슬라부터 해서 애플, 구글, 정말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도 이 실적은 괜찮을 것 같지만 하지만 예상 전망치가 좀 낮아질 거라는 예상이 좀 우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오늘 월요일장 첫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약간 좀 관망을 좀 살펴보자라는 입장에서 오늘 월요일장을 출발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좀 처져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 안에서도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는 좀 크게 밀리지 않았죠. 오히려 매도가 많이 나온 업종으로 본다면 조선주 섹터 오늘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주가가 크게 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도가 그쪽에 많이 있었다라는 건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좀 쉬어가는 그런 장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수 방어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을 한켠에서는 좀 안도할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저희 오후장 주도 섹터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선정해 오신 오후장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후장 주도 섹터입니다. 정치, 정책 쪽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누가 울고 누가 웃었나 이런 이야기. 사실 뭐 지금 뭐 당적으로는 경선도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해서 이쪽에 굉장히 많은 수급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 얘기는 좀 무거워요. 아,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얘기인데 네.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들이 지금은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시장에서 종목들 어디로 어떤 종목을 지금 사야 될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무조건 올라간다. 아니면 현대차가 지금 무조건 사면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겠죠. 하지만 이제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좀 많이 침체되어 있고 트럼프 관세 정책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잠시나마 어찌 보면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이 정치 쪽의 이슈가 당연히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특정 인물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이제 정책주죠. AI 관련주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들도 역시 최근에 좀 올라왔던 종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정치 테마주 쪽으로 수급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올라갈 때 항상 따라붙으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붙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을 때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말이죠. 그러면 떨어져 있을 때 소량 공략을 했다가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이런 전략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올라갈 때 붙었다가 떨어지면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접근하지 않는 게 사실은 맞겠지만 굳이 만약에 접근한다면 떨어질 때를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떨어질 때 공략을 한다라는 건 다시 우리가 수급을 기대하고 공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 모멘텀의 지속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인물 쪽보다는 뭐 정책 쪽에 조금 집중하는 게 맞을까요? 네, 뭐 정말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예. 인물과 관련된 그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뭐 세력이 있다, 벌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돈의 팔촌, 뭐 동문까지 다 들먹이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결국 나중에는 나는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주가도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치 테마주들을 많이 접근한다면 거기에 있어서 정책에 대한 지속성 이 부분을 꼭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I 쪽과 관련된 이슈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 정책적으로 좀 더 지속적인 가능성이 있는 섹터고요. 그와 관련해서 뭐 또 이제 전력 관련해서 원전 이런 그 섹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지속성이 충분히 있는 섹터라고 보여지죠. 하지만 그 외에 뭐 저출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정책에 대한 지속성도 우리가 좀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죠. 네. 약간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전략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 그게 정말 이제 원치 않는 장기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섹터일 것 같고 눈물을 머금고 또 손절을 해야 되는 섹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문가님 보실 때는 그나마 우리가 정치 테마 섹터 안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가 있다면 어느 쪽을 조금 보실까요? 제가 앞에서도 살짝 언지를 해드렸어요. 예. 바로 원전 쪽입니다. 이 원전 쪽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게 이전 정권에 있을 때는 원전 쪽을 굉장히 좀 크게 밀어줬단 말이죠. 하지만 과거 이 문재인 정부 시절 같은 경우에는 이 탈원전 정책이 주도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권이 뭐 민주당 쪽으로 교체가 된다라고 혹시나 가정을 해본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원전 쪽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원전 축소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민주당 쪽에서도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 AI 쪽에 대한 충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표명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원전 쪽도 분명히 단기간에 있었던 이런 바람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하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결국은 AI 쪽을 구현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그 전력을 뽑아줄 수 있는 그 발전 시스템은 바로 원전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쪽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고요. 저 역시도 테마 쪽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원전 쪽이 조금 더 관심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원전주 자체가 정치 테마 섹터로 엮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산업적으로 볼 수 있는 메리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수주 소식들도 있기 때문에 꼭 정치 테마주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제 추가적인 시장 모멘텀들 같이 체크해 보면 좋을 텐데요. 원전주는요, 전문가님 그동안 또 조정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매수의 관점을 가져간다면 언제든 사도 좋다 막 이런 주의실까요? 굉장히 좀 위험한 질문인데요. 예. 네, 물론 지금 만약에 이제 관점이 다를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단기적으로 뭔가 좀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눌림목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죠. 눌림목이라는 건 좀 빠졌다가 이 반등 타이밍을 좀 줄 때, 그럴 때 이제 매수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나는 그냥 단기로 보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조금 길게 가져가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나 떨어질 때나 지금 자체가 만약에 떨어진 다음에 살짝 올라오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요. 만약에 한 번에 다 살 그 비중이 있다면 뭐 3번이든 4번이든 좀 나눠서 사시는 전략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원전주들은 지난 거래일부터 조금씩 시장에서 수급이 포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또 전 정부에서 너무나 육성했었던 산업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시장에 수급이 돌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 원전 산업에 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내에서 계속 육성해야 될 산업이다라는 인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섹터를 짚어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자체에 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수급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런 수급마저도 정치 테마주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게 과연 우리 증시에 좋을 걸까 이런 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건 개인적인 그쵸. 차별의 차이가 네. 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치 테마주들을 원래는 이제 이걸 노리고 들어간 게 아니라 갖고 있었는데 엮여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그쪽에 두지 않고 나는 우량주들에 초점을 맞춰서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치 테마주들을 지금 당장 공략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나오시는 전략이 좋겠죠. 수급의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동이 좀 있긴 하겠지만요. 결국 시장이 안정된다라고 치면요. 항상 외국인들 수급의 특징이 있어요.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는 건 이 외국인들 수급의 안정적인 수급이 아니라 기관 쪽 또는 개인 수급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대부분 단기성으로 올라갔다가 급락이 나옵니다. 결국은 다시 또 돌아간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지금 올라가면 지금 파셔야 돼요. 팔면서 가셔야 되지 지금 여기서 따라잡는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뭐 시장 수급 제한적이니까 섹터적으로 핑퐁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타이밍 잡는 게 더 중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또 시장 전략들 전문가님 계속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잠시 언급은 해주셨지만 인물 테마주들은 사실 좀 쳐다보지도 말아보자 이런 또 주의이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자신이 있다면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또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본인의 그 이제 실력을요 과대평가하시면 안 돼요. 예. 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 테마주들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정말 드뭅니다. 그리고 그 수익에 만족해서 나오시는 분들 역시 드물어요. 지금은 당장 수익이 나고 있지만 결국 팔지 못해서 나중에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조금 될 것 같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정치 테마주로 주로 이득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 살펴보니까 내가 정치 테마주인지 모르고 사신 분들이 있어요. 밑에서 사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팔아도 수익인 거예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괜찮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나는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는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정책주를 보세요. 차라리 정책주 중에서도 지속 가능한 정책주 이쪽으로 보신다면 훨씬 더 수익을 내는데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쪽 섹터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은 이게 금감원이나 거래소 쪽에서 너무 정치 테마주를 방치한 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와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시비 발행 같은 것들도 좀 현재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건 뭐 제가 지금 당국의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당장의 문제도 있겠지만 과거 10년, 2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별로 바뀐 건 없거든요. 이거 어디서 소수 계좌 집중 종목이다,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가는 것들 경고 조치는 해요. 그리고 관리 종목이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경고 조치는 하지만 개인들이 그럼 안 사면 되는데 결국 또 산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걸 또 따져보고 이게 과연 작전이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이제 어찌 보면은 피하는 게 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이로 인해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걸 샀다는 것 자체가
내가 욕심이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맞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 방치에서 문제다라고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런 경우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욕심을 부리지 않으시면 돼요.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유행하는 옷 여러분들 다 사나요? 아니잖아요. 유행하는 옷도 우리가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내 투자 성향과 맞는 종목들을 하셔야지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또 자본시장의 그러한 흐름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쪽으로 또 수급이 몰려버리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을 우리는 잡아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해 주신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보니까 이 인물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고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도전을 해볼 만한 건 정책적인 테마주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또 거론해 주신 그런 섹터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한 번쯤 여러분들이 복귀해 보시면서요. 전략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전주가 이제 그래도 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최선호 기업도 우리가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대표적인 기업을 저는 꼽아봤습니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예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이 기업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원전 쪽에 대한 이제 수혜가 먼저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바로 이제 원전, 바로 전력입니다. 이 전력을 충당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이 전력망에 대해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기에 있어서 최선호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 보시면 대부분 다 수주 공시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따져본다면 얼마 전에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항공 엔진 개발에 또 속도를 올리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항공 엔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굉장히 좀 큰 규모의 시장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력 쪽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모멘텀을 좀 탑재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가장 매수세가 또 많이 몰리고 있는 업종이기도 해요. 따라서 최선호주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대표주가 지금으로선 가장 좀 맞지 않을까 싶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저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산 에너빌리티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두 번째 주도 섹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오후장 주도 섹터 두 번째는 어떤 종목 선정해 오셨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실적 시즌입니다. 자, 실적 시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실적 시즌에 이 관세 리스크가 정점을 통과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방산과 조선, 엔터주들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미국도 주요 기업들 발표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한번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1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돌입을 했어요. 먼저 이제 첫 문을 여는 건 당연히 대형 은행주들입니다. 미국 대형 은행주들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앞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기업도 있지만 실적에 따라서 또는 전망치에 따라서 떨어진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보다 사실 저는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또 구글, 또 IBM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것이냐? 안 좋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좋을 거라 예상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예측치예요. 항상 주가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어떤 실적, 이 전망치들이 반영이 되거든요. 지나간 실적보다 훨씬 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은 괜찮아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 추정치가 만약에 낮다면 그 관련 종목들은 빠질 수밖에 없고요. 이 종목들과 관련돼서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관련 종목도 되게 많잖아요. 그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내가 이 관련 종목들을 살려고 한다면 실적 발표 이후에 저는 사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IT 쪽은 뭐 이제 말씀드렸지만 좀 회피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전기차, 테슬라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나서 전기차 관련주들도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를 했었죠. 그리고 거기서는 실적이 그렇게 눈에 뭐 띄는 그런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하이닉스는 좀 다릅니다. 하이닉스도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실적이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HBM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엔비디아에 공급해왔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HBM 반도체가 독점적이었다면 지금은 규제 리스크도 있고 또 삼성이라든지 밑에서 이제 추격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 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 관련주들도 만약에 좀 사고자 하신다면 실적 시즌 지나고 나서 사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적 시즌 안에서 이제 종목들을 보잖아요. 어떤 종목들이 뭐 앞으로 좋아지고 지금 이걸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종목들도 이미 어느 정도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종목들을 지금 매수를 바로 하는 건 좀 스탑.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 중요하다고 짚어주셨는데 이번 주에 미국 기업 실적 발표 중요한 기업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국내 증시와의 연관성들도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 실적 발표는 국내에도 전기차 관련주들의 영향을 좀 보여오기도 했었잖아요. 일단 좋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더 큰 낙폭을 그려낼지의 여부들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선주 쪽을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히려 좀 세론이 나오는 느낌인데요. 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걸까요?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정작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되는 종목들은 그 전에 다 소문이 나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죠. 그런 기업들은 보통 실적 시즌에 거의 이제 발표 시점에 앞두고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많이 올라간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해서 안 올라간 종목들은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다 알려진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실적 발표 시즌에 딱 더딥했다. 주가가 이미 올라왔는데 그런 종목들은 보통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매도가 많이 집중되고 있죠. 그래서 그 종목들은 그런 이유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까요? 방산도 오늘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실적은 당연히 좋을 것으로 또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방산주들도 이제는 고점인가 아니면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다시 매수 유효한가 그런 관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실적이 뭐 좋아서 좋기 전에 올라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빠지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이상의 실적이 기대가 된다면 당연히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방산 쪽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주가가 좀 밸류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슈로 특히나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K방산 수출도 굉장히 좋았었죠. 하지만 어느 정도 보여줄 거는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더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에 만약에 종식을 시킨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지금 협상이 돼서 만약에 종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방산 쪽에서의 그 변화는 분명히 또 바로 주가로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예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흔들린다면 공매도 쪽에서 공격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 매매를 하는 것보다 저가 매도가 훨씬 더 쉽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안전하니까 그쪽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과 방산 쪽의 오늘 시장의 흐름 한번 전문가님과 풀어봤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실적 시즌 앞두고 내가 주목해봐야 할 섹터나 기업들이 있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제가 오늘 한 가지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관세 전쟁을 좀 회피하는 자금들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왔었어요. 왜냐하면 관세하고는 좀 무관하게 움직였던 그리고 사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GK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죠. 카지노 사업이 해외에서 수출해서 뭐 돈을 벌어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 쪽에서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실적이 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드롭백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드롭백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에서 칩을 이제 현금을 칩으로 교환한 그걸 바로 드롭백이라고 하거든요. 금액을 드롭백을 좀 떨어졌지만 홀드율, 즉 카지노가 게임에서 이겨서 벌어들인 돈은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도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비자를 허용시켰죠. 최근 이제 카지노 업계 같은 경우에는 GK도 특히 마찬가지예요. 중국 VIP 고객 쪽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고객 매출이 연간으로 10% 이상이 상승 중이거든요. 다른 쪽은 떨어져도 이쪽에서 올라오고 있고 이게 지금 중국 쪽 모멘텀과 같이 맞물리게 된다면 주가의 상승은 지금보다 조금 더 지속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최선호주에 관해서 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오후장 주도 섹터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한 오후장 주도 섹터는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곧 이어서 저희는 장마감 특징주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또 이어서 또 다른 전문가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장마감 특징주로 다시 찾아뵐게요. 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시장 강하게 영향 미쳤던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상승하는 업종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TO 시장에 관심 크게 받아갔습니다. 바로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정책주로 각광받은 모습 보였습니다. 이제는 STO도 정책주로 편입되는 모습 보일 수 있는데요. IT스템, 핑거, 스톤브리지 벤처스, 그리고 뱅크웨이 글로벌까지 일제히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하는 업종은 비대면 진료 골라봤습니다. 비대면 진료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정책주로 훈풍 받아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소프트센, 소마젠, 토마토 시스템, 휴먼 테크놀로지까지 좋은 흐름 이어졌네요. 다음으로 그럼 하락하는 업종은 화장품이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정을 받아가는 모습 보여졌는데요. 잉글 우드램, 넥스트 아이, 한국 화장품 제조, 삐아까지 저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을지 특징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핑거 골라왔습니다. STO, 즉 이 증권형 토큰 발행도 정책주로 엮이는 모습 이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TO 전문가를 대선 캠프에 합류시켰다는 소식과 함께 일제히 기대감 받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제화에 대해서 재점화되면서 STO에 대한 업종들 기대감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핑거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이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페이퍼를 운영하면서 STO 관련된 기술력 당연히 보유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세무 대리인 플랫폼도 출시하며 주가가 한 단계 더 관심 받아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STO에 앞장서고 있는 핑거의 오늘 장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중 흐름입니다. 현재도 시원하게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3%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STO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서 좀 관심이 사그라든 업종이기 때문에 장기 박스권에 있었는데요. 연일 계속 그 박스권을 뚫고 급등해주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담아줬던 종목이었습니다. 정책주가 시장을 이끄는 만큼 앞으로 대선까지 여야의 정책들, 어떤 정책들이 발효되나 관심 있게 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바로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비대면 진료의 합법화 역시도 정책주로 나와 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여당과 야당이 모두 관심 있게 보는 업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비대면 원격 진료 합법화 발표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 내용의 의료법을 일부 개정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에 훈풍을 달아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토마토 시스템이 집중받은 이유 살펴보자면요. 사실 그동안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퓨리오사 AI와 관련이 있으면서 함께 크게 급등해줬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러한 업종 이슈도 있었고요. 또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LA 지역의 3개, 그리고 3개의 의료기관, 그리고 1개의 시니어 시설에 원격 환자 모니터링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 단계 더 상승해준 종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중 흐름은 어땠을까요? 오늘 장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 오후장에는 힘이 약해진 국내 증시와는 달리어 계속 상승폭 유지해줬습니다. 현재도 14% 넘는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면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소폭 담아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물론 정책주의이기 때문에 두 가지 특징주 모두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락 업종의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로드랩이 화장품 안에서 하락했던 업종으로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오늘 화장품 업종이 일부 조정받아갔지만요. 사실 잉글로드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장에 관심받아왔던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미국 내에서 큰 관심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 안에서도 한국의 자외선 차단제 효과가 입증되며 함께 날아줬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중 흐름은 어떤 모습 보여줬을까요? 장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였다가 상승해주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하락에서 전환했습니다. 1.6% 넘게 상승해주는 종목으로 전환했네요. 수급은 외국인이 팔고 기관은 담아줬던 종목이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월에는 연일 하락과 행보를 오갔지만요.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들 종종 보여주고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으로 함께 관심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을 강타했던 특징주의 상승과 하락 이야기 모두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도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엇갈린 양상을 보여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에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금 상승불로 마감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 하락하면서 715포인트에서 마감 지어졌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이탈 여전히 심하고요. 장 막판 들어서 기관 쪽에서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관해서 소폭의 매수세는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감 분석과 내일장 전략 잡아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SCTV의 이민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일단은 오늘 시장 자체는 전강 후약. 근데 이제 강했었던 시간은 거의 뭐 10시 전에 강했다가 계속해서 시장은 좀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보여지는 건 우리가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80포인트 위쪽에서 계속해서 양봉의 형태로 시장이 움직여주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지금 코스피가 마감돼서 양봉으로 마감이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음봉으로 좀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추세라고 하죠. 한번 V자 반등 절반 정도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한 이날이 언젠가요? 4월 한 15일 때부터 계속해서 단봉으로 바닥권을 좀 다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관세 전쟁 때문에 4월 초반에 계속해서 시장이 변동성이 위아래로 굉장히 컸다면 지금은 저번 주부터 시장은 좀 아름다운 기간 조정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기간 조정이 끝나면요. 코스피 기준으로 뭐 2,5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2,500포인트까지 어떤 섹터가 끌고 올라갈지를 우리가 좀 이번 시간에 좀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앞서서 이제 수급
정도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자면요. 외국인의 매도세는요. 2주 전보다는 확실히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매도가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 5천억 이하의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건 매도할 것도 많이 없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점점 눈치 보기에서 이제 골라갈 만한 타이밍이 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타이밍은 제가 봤을 때는 연기금의 연속 순매수 행진이 끝났을 때쯤에 외국인이 이제 거기서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받쳐주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오늘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했고 뭐 거의 모든 종목들이 많이 이제 떨어져서 상당히 좀 재미가 없고 지루했던 시장이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조정 중에 하루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그 4월 달 들어서 외국인 매도량이 9조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월 초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매도 폭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들어오는 타이밍들 또 기관의 수급이 조금 소강되는 그 타이밍들 여러분들 지켜보시면서요. 그때 또 전략들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굵직굵직한 이벤트도 참 많아요.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뭐 얘기하셨다시피 이번 주 자체에 지금 좀 이슈들이 많습니다. 뭐 실적 발표주라고 하죠. 전체적인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는 당장에 뭐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남아 있고 거기다가 25일이라고 하는 25일 날에 목요일 날에 조선주들이 또 대거 실적 발표가 좀 남아 있어요. 당연히 실적은 좋게 나오겠지만 주가는 좀 빠지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시거나 조금 이상한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적에 대해서는 실적 발표 주간이 다가오면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겁니다. 뭐 어떤 종목이 특별하게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 기관 그다음에 개인 계좌에서 전체적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뭐 정말로 서프라이즈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전체적으로 막 어떤 종목이 확 튄다라는 생각은 못 하고요. 오늘 보시더라도 역시나 정치 테마주라든지 정책주들만 좀 올라가는 걸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대형주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라면 요즘 시장은 조금은 지루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얘기하셨다시피 결국에는 하이닉스 실적까지 목요일 날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의 전체적인 비단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하이닉스의 그 후단인 뭐 장비주라든지 소재주, 그다음에 후공정 관리주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듯이 현재는 좀 소형주 쪽, 중소형주 쪽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계좌를 조금 더 빨갛게 물드는 그런 시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트레이딩 잘해야 되는 시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전략 계속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들 잡아보기 전에요. 시장을 이기는 뉴스 미리 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을 이기는 뉴스 미리 보기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장을 이기는 뉴스 미리 만나보는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바로 반도체인데요. 관세 소식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신용 잔고는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들을 사정권에 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반도체주의 반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17일 기준 SK하이닉스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3,982억 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84.9% 증가했고요. 삼성전자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7,308억 원으로 지난달 말과 비교해서 4.5% 늘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견제를 마치지 않은 금액으로 이 잔고가 늘었다는 것은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한 레버리지, 즉 차입 투자가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전체 신용잔고는 2.5%가량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종목의 신용잔고 증가율의 증가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반도체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관측되는 업종이란 것과는 반비례한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패권 경쟁 등을 고려하면 반도체 관세 부과가 단기간에 현실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렇게 반도체 시장에 엇갈리고 있는 이 행보들, 이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미리 보기였습니다. 네, 뉴스 미리 보기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뉴스 주제 바로 한번 보실 텐데요. 오늘 어떤 주제들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자, 트럼프가 준 기회라는 헤드라인입니다. B2가 폭발한다. 지금 내용상으로 지금 SK하이닉스가 지난달 말 대비해서 신용거래 융자가 84.9%, 삼성전자는 4.5% 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러실 걸까요? 뭐 역시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만한 게 없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많이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초에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나서 계속해서 하는 행동은요. 수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속된 말로 이제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도널드가 얘기한 거 다르고 트럼프가 얘기한 거 다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 바꾸기가 일어나는데, 그중에서도 왜 투자자들이 현재 거래소 코스피에서는 전체 신용잔고가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는 지금 신용잔고가 왜 늘어나고 있냐 이렇게 본다면,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면요. 전혀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닌 거예요. 55,000원짜리는 뭐 어떻게 보면 뭐 55,000원보다 좀 깨져서 내려갈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베팅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는 어떻게 하고 있냐. 상호관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빼갔습니다. 자동차처럼요. 그러니까 관세를 안 매기겠다라는 게 아니라 상호관세에서 빼서 자동차처럼 전체적으로 25% 때리겠다라는 건데, 이 반도체라는 건요. 미국의 보안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어서 관세를 안 때리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 관세를 때리는 데에 분명히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동차와 좀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의 자동차는 바퀴서부터 본네트, 차 문, 유리까지 미국 본토에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는요. 미국에서는 뭐 설계하고 제조도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3나노, 2나노짜리 초성능, 초고밀 반도체는 현재 미국에서 제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AMD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회사들은 그 반도체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거고요. 그 설계에 대해서 TSMC가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고, 그걸 만들어줄 때 메모리 반도체인 HBM을 하이닉스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칩을 하나, 블랙웰 칩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요. 결국엔 우리나라, 대만, 미국까지는 무조건 겹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의 테마랑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점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조금은 머리가 아플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품목 관세를 이제 빼갔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따로 빼서 관세를 매긴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해서 무역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를 줄지 무역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합리적이게 관세가 나오게 되면. 근데 이게 소요 기간이 270일이나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계속해서 말바꾸기가 일어나는 이 관세 행동에 대해서 반도체가 과연 270일이나 조사 기간이 걸리는데 당장 관세를 어떻게 매길 수가 있을까? 혹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의 관세를 매기더라도 시장에서 그거를 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본다면 저 생각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현재는 반도체가 가장 좀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하시기 편안한 투자인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오늘 이런 뉴스를 좀 집어와 봤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 가격만 보더라도 워낙 우리가 공략하기 좋은 그런 저평가 구간이기는 하죠. 그거는 이제 누구나 입 모아서 이야기하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관세 리스크 있었던 게 이제 반도체 주이지만은 지금 트럼프의 스탠스 보면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관세가 일단은 자꾸 좀 미뤄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마 이제 정말 과한 관세를 매긴다면 그 또한 미국
중국에 있는 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강하게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호재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수출 지표가 4월 달까지 나온 거는 이제 또 유일하게 10%가량 상승을 했더라고요. 오히려 관세 때문에 자동차는 수출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호재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리스크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 왜 그 중국 쪽으로에 관해서 수출을 못하게 하는 네, 그런 네, 거, 네, 그런 네. 걸로 이제 삼성전자가 매출에 조금 타격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죠. 들리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격은 있을 수 있는데 중국의 이제 엔비디아 H20을 수출 규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도 이제 중국에다 수출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좀 잘하려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를 잘 선택해야 됐듯이 아니면 중국집을 가서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를 잘 선택해야 됐듯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둘 다 좋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중국 쪽에 매출 비중이 있는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삼성전자입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HBM을 제대로 만들지를 못해서 납품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삼성전자예요. 거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각동맹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대만, 미국. 미국의 엔비디아, 대만의 TSMC, 우리나라엔 현재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기술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방금 앵커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이제 중국의 H20 칩 수출 규제랑 거기다 우리나라까지 아마 중국에다 수출 규제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규제가 좀 들어온다면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피해가 가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리스크들을 우리가 한켠에는 기억을 해두시면서 투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알고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아예 배제하고 투자를 하느냐는 심리적인 또 많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셨고, 그러면은 외국인의 뷰에서는 또 이 두 종목을 좀 팔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아까 시장 읽어드린 거와 같이 외국인의 매도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을 겁을 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매도의 이 양이라고 하죠. 거래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코스피, 코스닥만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본 시장, 니케이, 그다음에 뭐 미국, 뭐 중국 전체적으로 외국인 계좌들이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냐면 부동산 쪽이나 금 쪽으로 자금이 좀 쏠리고 있어요.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리하게 시장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즘에 반도체에서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좀 있어가지고 걱정돼요라고 하는 건 정말 10년 전, 15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데도 우리나라 시장 오늘도 일본보다 잘 버티고 있거든요. 이렇다라는 건 결국엔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시장은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개인 투자자님들이 저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오늘도 개인 계좌 쪽에서 상당히 매수가 많이 들어온 걸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선택이 정말 맞다라고 보고 물론 뭐 이번 주 내에 이 종목들이 왜 안 올라가요? 이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정말로 길게 보면은 이번 2분기까지만 보더라도 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외국인의 매도에 겁을 낼 필요는 없다. 사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매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가능성도 열어보시면 좋겠는데요. 특히나 이 두 종목에 한해서는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부분들을 대입시켜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반도체 투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소형주 쪽으로도 좀 수급이 올 수 있을지 보실까요? 저는 지금 좀 하실 수 있다면 중소형주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이거를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이렇게 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 없으니까 편하게 선택하실 거면은 당연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두 개 중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제가 특징을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메모리 쪽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전통 반도체 쪽을 봐야 되는 거고요. SK 하이닉스는 약간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불리는 HBM 쪽을 봐야 되는데 이 둘이 어쨌든 잘 될 겁니다. 삼성전자도 메모리 가격이 점점 가격 상승이 올라왔고 SK 하이닉스는 뭐 HBM 없으면 엔비디아가
납품을 못하니까 그러면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로 납품하는 이 장비 업체들 중에서 장비도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후공정 장비 쪽의 종목을 좀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죠. 그중에 어떤 기업을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전문가님? 저는 ISC라는 종목이 네. 있어요. 그 반도체 소켓 그 테스터 기업인데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가 워낙에 미세하고 이제 정밀하게 나오기 때문에 얘네도 이제 후공정 업체죠. 그래서 그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유율도 75%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명에서 보셨을 때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건 SKC의 자회사예요.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HBM 반도체 만들 때 당연히 ISC도 좋겠죠. 그 정도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 현재 ISC가 주가가 굉장히 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다시 한번 또 관심이 들어올 때 분명히 이런 장비주들 특히나 후공정 장비주들이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좀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추가적인 투자 전략들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이민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비교적 조용했던 월요일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크고 작은 일정들이 있는 만큼요. 내일부터 시장 바빠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시장 시나리오에 맞는 전략들 저희가 발빠르게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